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배너 리서치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너 리서치에 들어가시면은 위험 관리에 종목 위험도라고 있어요. 종목 위험도는 저희가 그 각 종목에 대해서 주마다 평가를 내려요. 이 종목의 위험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등급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되어 있고요. 1단계, 10단계로 올라갈수록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라는 겁니다.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셀트리온 여기다가 셀트리온을 집어넣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차트가 떠요. 다른 건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.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할 거다 또는 매도할 거다라는 일단은 관점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시장 보는 거죠. 이렇게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은 뭐 안정 그 위험도가 하락하는 부분을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.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. 요 부분이죠. 첫 번째 3월 11일 그리고 쭉 가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 있죠? 5월 6일 언제예요? 3월 11일 5월 6일 한번 보겠습니다. 3월 11일이었죠. 3월 11일 여기 요거 3월 11일 그리고 5월 6일 이 구간이에요. 이때부터 위험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죠. 이 구간이에요. 위험도가 상승한 구간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? 위험도가 상승하는 구간부터는 아무리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 박스권이 탈출했어요. 심지어 박스권을 탈출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? 일반적인 기술 분석이었으면은 박스권을 탈출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서 이 지지하는 구간에 한 번 더 매수를 했을 거예요. 맞죠?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이 박스권 매매 많이 나와 있죠.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이 박스권을 탈출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가 우선이다.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또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매도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이 어느 구간이었죠? 이 구간이었습니다. 5월 6일이었죠? 거래량도 터졌어요. 거래량도 터지고 장대 양봉이에요. 장대 양봉이 언제까지 터졌어요? 하나, 둘, 셋. 우리 어떻게 돼요?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론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다예요. 이 눌림목 구간에서. 하지만 정확히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. 사람들이 헷갈리죠. 와, 역시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네. 그럼 얘는 이렇게 상승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요.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? 이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. 요 구간 이 구간에서 등급이 올라갔어요.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? 매도한다. 또는 매수하지 않는다. 우리가 볼 건 뭐니까?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하지 못해요. 10년, 20년 한 전문가도요. 매도를 못해서 망해요. 우리는 오로지 읽지 않는 매매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때 매도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? 이 구간까지 하락했겠죠. 거의 18% 19% 빠지는 이 구간을 과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? 혹시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십니까?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증권. 삼성증권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언제부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이죠? 이 구간이죠. 그러면은 2월 4일 그리고 5월 6일 5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2월 4일 5월 6일 2월 4일 5월 6일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? 왠지 상승할 것 같죠.
최소한 피보나치 수열로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최소한 이 43,000원 부근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. 이 피보나치 수열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이 구간에서 매도한다. 매도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. 박스권에 갇혀서 허우적대겠죠. 이렇게 빠지는 날은 심리적 타격감이 굉장히 큽니다. 우리는 이런 거 쳐다보지 말자 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근데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과연 이거 이만큼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? 매도 못해요.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요. 버텼어요. 와, 이제 횡보하고 있으니까. 야, 횡보하니까 이 박스권에서 여기도 탈출 안 했죠? 야, 역시 나는 주식을 잘해 하면서 보유를 하겠죠.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? 결론은 이 구간 못 버텼어요.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줘요. 야,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또는 전략을 바꿔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으로. 매도했으면은 이 구간이 빠졌어요. 과연 어느 사람이 단순하게 이렇게 봤으면 바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거라 생각 안 해요. 근데 저희는 어떤 신호가 떴어요? 리스크 있다. 5등급 이상이 떴어요.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? 고민해야죠.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죠. 과연 우리는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오늘 올라가긴 했어요.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돼요. 단순하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근데 이걸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지금 중요한 건 우린 뭐예요?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현재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언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. 이분들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, 이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. 와, 바닥 다졌고 W자 그려졌고 쌍바닥에다가 쌍바닥 그림까지 그려졌네. 여기도 보조지표까지 딱 집어넣으면은 완전한 쌍바닥이에요. 이 구간에서 과연 매수 이 욕구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다른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고 종료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현대백화점? 지금 요 구간에서만 올라갔네요. 이거 볼게요. 5월 6일만 보게. 5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. 이런 전체적인 뭐 지수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이 변동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월 6일 한번 보겠습니다. 5월 6일. 떨어졌어요. 하지만 이 구간에서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. 야, 여기서 잡으면 되지. 어떻게 알아요?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.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. 이거는 우리가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.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지면은 이 위험관리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, 그리고 이 위험관리가 어떻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탄생하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우리 이런 종목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. 급등락이 심한 종목,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반대로
마이너스 볼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. 상승했지만 10% 올랐다가 몇 프로 떨어져요?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요? 이런 종목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. 저희 배너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런 종목은 맞지 않아요. 몇 등급이었는지 한번 볼까요? 6등급, 5, 6등급. 네.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. 아, 이 종목은 원래 위험 관리가 아니에요. 이 종목은. 아, 이 그 플랫폼은 위험 관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. 저희가 그 대학 교수님이랑 재무제표를 분석하신 교수님과 회사에 의뢰를 해서 1년 반 동안 만들었어요. 자,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